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림연상법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건축 시공의 이론을 정립하고 익히며 나아가 건축기사, 산업기사 시공 분야의 필기와 실기시험 대비에 여러분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사드리는 트러스트 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토공사 내용을 복습하고 연이어 지정 및 기초공사에 대해 그림연상법을 통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흙막이백의 안정성 검토와 언더피닝, 흙파기공법, 토공사 기계에 대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흙막이백의 안전성 검토로 흙막이 토합의 종류는 주동토합, 수동토합, 반력 등이 있습니다. 주동토합은 흙을 수직으로 파면 상부가 토합으로 무너지려 하는데 이때 흙막이에 생기는 토합을 말하고, 수동토합은 근입장을 통해 주동토합을 받는 토합을 말하며, 자립공법으로 주동토합의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버팀대나 어스안카공법으로 반력을 만들어 주동토합에 대응하게 한 것이 버팀대 공법과 어스안카공법이 되겠습니다. 흙막이 설치 시 발생되는 현상이자 흙막이 붕괴 원인이기도 한 세 가지 현상으로 토합차로 인해 발생하는 히빙, 수위차로 인해 발생하는 보일링, 시공 불량으로 발생하는 파이핑 등이 있으며, 특히 보일링은 지하수의 투수성이 큰 사질 집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더피닝 공법으로 정의는 기존 건물 가까이에 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건물의 기초와 구조체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강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흙파기 공법의 종류는 먼저 오픈컷 공법으로 굴착면을 경사지게 파내는 가장 일반적인 흙파기 공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공법으로는 아일랜드컷 공법과 트렌치컷 공법이 있는데, 아일랜드컷 공법은 중앙부부터 먼저 파서 기초를 축조한 다음 버팀대로 지지하여 주변부를 굴삭하여 지하구조물을 완성하는 공법이고, 트렌치컷 공법은 주변부부터 굴삭해서 기초를 만들고 중앙부로 파고 들어가서 완성하는 공법으로, 두 공법의 시공 순서는 역순이 되겠으며, 따라서 세트로 기억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역타공법으로 탑다운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공법의 정의는 흙막이 벽으로 설치된 슬러리볼, 즉 지하 연속벽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하 구조체의 벽체로 이용하고 지상에서 구멍을 파 지하 기둥과 기초를 설치한 후 1층 슬래브를 완성하여 지하와 지상 상하부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구조물을 축조해가는 공법입니다. 다음은 계측관리로서 아래에 있는 현장의 토공사 전반적인 상황을 그림으로 머릿속에 저장하여 버팀대의 하중은 로드셀로, 변형은 스트레인 게이지로 측정하고, 지표면 치반은 레벨, 지중해 토합계 어스 프레시메타, 경사계 인크리노메타, 치마계 익스텐션 메타, 주변의 소음과 진동을 감지하기 위해 소음 측정계 사운드 레벨 메타, 진동 측정계 바이브로메타, 주변 건물의 경사계 틸트 메타와 균열 측정 크랙 게이지, 지하수 수위계 워터 레벨 메타와 간극 수압계 pH 메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토공사용 기계로서 굴삭용 장비, 배토 및 정지용 장비, 상차용 장비, 운반용 장비, 흙의 다짐 장비 등이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기초와 지정으로, 먼저 기초는 건물의 최하부에서 상부 구조의 하중을 받아 집안에 전달하는 최하부 구조체이고, 지정은 기초 밑면을 보강하여 집안의 지지력을 보강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기초이고 여기 하부는 지정이 되어 잡석이 깔리면 잡석 지정, 말뚝이 설치되면 말뚝 지정이 되겠습니다. 지적 형식에 의한 기초의 분류는 기초판을 직접 집안에 올려놓는 구조로 직접 기초가 있으며, 기초판 하부에 말뚝을 박아 상부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말뚝 기초, 말뚝보다 큰 직경의 말뚝 형태를 피어라고 하는데, 이를 박아 상부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피어 기초, 지상에서 기초를 만들어
하부로 굴착하여 내리는 잠암 기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의 분류로서 잡석, 자갈, 모래, 긴 주춧돌, 밑창 콘크리트 지정 등이 있는데 지하 구조체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먹매김을 위해 모든 현장에서 사용하는 밑창 콘크리트 지정, 즉 버린 콘크리트 지정과 집안 보강을 위해 사용하는 잡석 지정이 대표적이며 잡석 지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잡석을 옆세워 깔아야 집안을 밀실하게 하여 지지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뚝 지정으로 기능상 지지말뚝, 마찰말뚝, 다짐말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지말뚝은 굳은 집안의 말뚝을 도달시켜 말뚝 선단부의 지지력에 의한 말뚝이며 마찰말뚝은 굳은 집안이 없거나 깊어 지지할 수 없을 때 말뚝 둘레의 마찰력에 의한 말뚝이 되겠습니다. 다짐말뚝은 무리말뚝이라고 하는데 사질 집안처럼 공극이 많은 느슨한 집안에 말뚝을 무리 지어 박아 집안을 밀실하게 다지는 것으로 보다 밀실한 집안을 만들기 위해 주변부에서 중앙부로 박아 들어오는데 이러한 순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료상 말뚝 분류로 첫째, 나무 말뚝은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마찰력 감소를 막기 위함이고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나무 말뚝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 상수면 이하에 사용해야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강제 말뚝으로 강간 말뚝과 H형강 말뚝이 있겠습니다. 셋째,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콘크리트 말뚝을 현장에 사용하는 것으로 먼저 집안 조사에 의해 설계된 말뚝 길이가 적합한지 시항타, 즉 말뚝박기 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시험 말뚝은 실제 말뚝과 똑같은 조건으로 시공하고 연속적으로 휴식 시간을 두지 않고 박습니다. 그리고 일정 치마량에 도달했을 때는 더 이상 무리하게 박지 않고 반드시 정확한 위치에 수직으로 박으며 5회에서 10회 타격한 평균값을 최종 관입량으로 하고 타격 횟수 5회 시 총 관입량이 6mm 이하일 때는 거부 현상으로 보며 기초 면적 1500제곱미터까지는 2개, 3000제곱미터까지는 3개의 시험 말뚝을 설치합니다. 또한 시험 말뚝을 받기 위해 항타해보면 집안 속에 관입되는 양과 그 반력으로 튀어나오는 양이 생기는데 관입되는 양이 관입량, 튀어나오는 양이 리바운드량이 되겠으며 리바운드량의 체크로 집안의 지지력을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성 콘크리트 말뚝박기 공법으로 소음 및 진동 공법과 무소음 무진동 공법이 있으며 최근 민원 문제로 인해 무소음 무진동 공법이 현장에 적용됩니다. 무소음 무진동 공법의 종류는 미리 구멍을 먼저 파놓고 그 구멍 속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넣어서 선단부만 집안에 박히도록 몇 번 타격하는 프리보링 공법, 말뚝 선단부에 물을 분사시켜 집안을 연약하게 만든 후에 말뚝을 박는 수사법, 일명 워터제트 공법, 강력한 압력으로 말뚝을 쭉 밀어 넣어 박는 압입공법, 말뚝 내부 빈 공간을 파내어 자중에 의해 말뚝을 침하시켜 박는 중공 굴착공법 등이 있습니다.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공정으로 이동에 따른 말뚝 길이에 제한을 받으므로 현장에서 말뚝의 이음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충전식, 볼트식, 용접식, 장부식 이음 등이 있겠습니다. 넷째,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즉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 되겠습니다. 종류에는 재래식인 관입공법, 현대식인 굴삭공법과 프리팩트 공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입공법에는 컴프레솔, 프랭키, 심플렉스, 페데스탈, 레이몬드 파일이 있으며 굴삭공법에는 어스드릴, 베노토, RCD 공법이, 프리팩트 공법에는 CIP, PIP, MIP 공법이 있겠습니다. 관입공법은 재래식 공법으로
근래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대부분 굴삭공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굴삭공법은 지중해 땅을 파고 파여진 그 구멍, 즉 공벽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되는데, 먼저 어스딜 공법은 공벽 보호를 위해 벤토나이트라는 안정액을 사용하고, 베노토 공법은 외관, 즉 케이싱을 사용하고, RCD 공법은 정수압을 사용해 공벽을 보호하는 특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의 종류는 시험에 한 번씩 거론되는 것으로 쉽게 암기하는 방법은 앞의 알파벳을 따서 C, F, 6, PR, EBR, CPM 이렇게 외우는 것이 좋을 것이며, 여기서 C는 컴프레서, F는 프랭키, 6는 심플렉스, P는 페데스탈, R은 레이몬드, E는 어스드릴, B는 베노토, R은 RCD, C는 CIP, P는 PIP, M은 MIP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보다 쉽게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의 종류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깊은 기초로 웰 공법, 즉 우물통 공법과 케이슨 공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웰 공법은 상하부가 뚫려져 있는 우물통을 지상에서 만들어 그 하부를 굴착하면 자중에 의해서 침하되고 일정 깊이까지 침하시킨 후에 그 바닥에 콘크리트를 다설하여 기초와 기둥을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케이슨 공법은 지하 구조체를 지상에서 구축해 구조체 하부를 파서 그 자중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침하하는 방법으로 개방 잠암과 용기 잠암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개방 잠암이고, 용기 잠암은 용수량이 많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치마로 한 건물에서 부분적으로 서로 상이하게 침하되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구조적으로 하중의 변동을 유발하여 건물에 구조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부동치마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경사 지반, 연약층, 지하 수위 변경, 지하 구멍, 이질 지층, 이질 기초, 일부 지정, 이질 지점, 무리한 증축, 낭떠러지 근접 등과 같이 건물과 지반이 부분적으로 상이한 하중을 받아 상이하게 침하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치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 중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년 8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이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공법이라는 것과 그중 현대식 공법인 굴삭 공법의 종류인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 RCD 공법은 공벽 보호를 위해 정수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 굴착의 안정액 벤토나이트는 어스드릴 공법에 적용하는 공벽 보호 방식이 되겠습니다. 문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타설할 때 말뚝 머리 지름이 36cm라면 말뚝 상호간의 중심 간격은 2019년 3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나무, 기성 콘크리트,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의 중심 간격을 외워야 하는데, 아래 해설에서 보듯이 말뚝 중심 간격은 2.5D 이상, 여기서 D는 말뚝의 직경이 되겠고요. 또는 나무 말뚝은 60cm 이상,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75cm 이상,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90cm 이상입니다. 따라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75cm 이상 또는 2.5D 이상으로 둘 중에서 큰 수치인 2.5D, 즉 2.5 곱하기 36cm는 90cm, 즉 답은 4번 90cm가 되겠습니다. 문제: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018년 3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의 종류는 C, F,
sex, PR, EBR, CPM으로 외우라고 했었죠. 따라서 답은 1번 숏크리트 공법이 되겠고, 이 숏크리트 공법은 정사진 사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압축 공기로 모르타르를 분사하여 바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은 그림 연상법을 활용해 쉽고 편하게 학습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서 반복 트레이닝하여 기억에 오랫동안 남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한 내용이 혹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